집값이 안정되거나 올라갈 때 내 집이 안정이 되는 거지 떨어지고 있으면 이거는 오히려 임대차, 월세나 전세 살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불안한 주거가 된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이 이제 현실화되고 있어요, 실제로. 지금 이제 정부가 이제 여러 가지 또 정책들도 내놓고 있는데 평소에 이제 그 정부의 정책을 잘 이해해야지 부동산 시장을 잘 이제 그렇죠. 좀 바라볼 수 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네. 어떤 부분에서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정부 정책을 제가 이해를 잘해야 된다라고 항상 강조를 하는데 왜냐하면 정책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커요. 그럼요. 예. 예. 그래서 제가 이런 상황에서 뭐 변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가끔씩 하는데 네. 그게 뭐냐면 바로 정부예요. 그러니까 정부는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되길 바라는가를 이해하면 돼요. 정부가 과연 부동산 시장이 폭등하길 바라냐, 아니면 폭락하길 바라냐, 아니면 안정을 바라냐. 대부분 다 안정을 바래요. 그렇죠. 예, 보통 안정을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을 보면 정부 입장에서 보면 시장이 안정이에요. 안정이니까 건들 필요가 없어요. 뭐 정책을 낼 필요가 없죠. 굳이 낼 필요가 없는데 근데 정책은 지금 내고 있어요. 그럼 왜 내냐? 이건 약간의 이제 딜레마적인 측면도 있고 아니면 책임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공약을 내걸었잖아요. 네. 그렇죠. 규제를 풀어주겠다. 규제를 풀어주겠다라고 공약을 걸고 당선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약속을 지켜야 되죠. 지켜야 되는데 문제는 이거를 이제 얼마만큼 푸느냐에 따라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기 때문에 정부 나름대로 고민을 엄청 했을 거란 말이죠. 고민을 하고 야 공약은 어느 정도 이제 지키되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하자. 그래서 제1호 정책이 매매 시장 정책보다는 전세 임대차 시장 위주의 정책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임대차법은 뭔가 걸들겠다 그랬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뭔가 손을 대는데 매매 시장은 자극이 안 가게끔.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을 해제시켜주는 문제였는데 많은 분들이 이건 좀 약하다 이렇게 생각했던 게 이제 보면은 침체 지역 굉장히 이제 하락을 많이 했던 지역 대구 뭐 이제 대전도 약간 풀어주다 말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장 많이 하락한 어떻게 보면 세종은 또 뺐어요. 네, 그러네요. 네. 그리고 이제 서울 수도권 아예 건들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조정 대상 지역을 풀어주는데 효과가 안 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해서 풀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자극을 좀 덜 주는 곳을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세종하고 대구를 비교를 잘해야 돼요. 똑같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하락한 도시거든요. 근데 왜 대구는 풀어줬고 세종은 안 풀어줬을까? 이게 이 정책을 냈을 때 시장이 상승으로 전환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판단한 거예요. 대구는 풀어줘도 상승 전환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했고 세종은 풀어주면 상승할 것이다 라고 판단한 거예요. 그럼 그 근거는 뭐냐? 바로 미분양이에요. 바로 미분양입니다. 대구는 미분양이 누적이 돼가지고 미분양이 굉장히 많이 6,000세대, 7,000세대 정도 누적이 됐어요. 그리고 앞으로 분양 예정 물량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는 풀어줘도 이 시장이 바로 쉽게 돌변하지 못할 거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근데 세종은 미분양이 제로예요. 미분양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분양 예정 물량도 거의 없어요.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가 아주 강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정부가 뭐라고 했냐면 세종은 분양만 했다 하면 지금 경쟁률이 어마어마하다. 그러니까 열기가 살아있다는 거죠. 그럼 이런 데다가 규제를 풀어버리면 투기 심리가 다시 살아나는 거죠. 그럼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는 나름대로의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약속은 지키되 시장에는 큰 변화가 없는 이런 지금 선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어떻게 보면 속도 조절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맞습니다. 근데 또 이제 정부의 요즘에 이제
그 개편안 중에 하나가 세제 부분인데 이제 양도세 이제 중과 배제를 했었고 또 최근에는 이제 그 다주택자들의 보유세를 좀 낮춰주는 방향을 좀 냈잖아요. 이거는 좀 어떤 의미일까? 이것도 저는 그런 측면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약속은 지키되 시장에는 영향이 없는 거를 선택을 한 거예요. 양도세 중과를 풀어준다. 그러면 상승 전환할 수 있습니다. 양도세 중과는. 근데 지금 1년으로 한시적으로 풀었잖아요. 한시적으로 푸른 거 효과가 없는 게 다주택자가 만약에 집을 샀어요. 그러면은 집은 사실 사고 파는 게 주식처럼 막 오늘 샀다 내일 팔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보통은 최소한 1년 내지 2년은 보유해야 돼요. 근데 1년 뒤에 다시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지금 새로 산 사람은 다시 양도세 중과에 또 묶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도세 중과 같은 거를 한시적이 아니고 영원히 풀어주면 효과가 바로 나타나요. 거래세이기 때문에. 근데 보유세는 사람들이 지나가면 그만인 거예요. 그만이 일단 6월 달을 지나가면 1년이라는 시간을 다시 벌잖아요. 그러니까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유세는 크게 시장을 좌우할 수 있는 그런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 정책자들도 시장을 어떻게 좀 움직이고자 할 때 보유세는 안 건드는 게 좋다. 정부의 또 고민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임대차 시장일 텐데 뭐 전세 대란에 대한 이슈도 좀 있었고 그랬는데 지금 이제 전세 시장은 좀 어떻게 좀 흘러갈 거라고 보시나요? 전세 8월 전세 대란설이 이제 올 초에 나왔죠. 나왔을 때 제가 거의 아마 저와 그 한두 분 정도가 전세 대란이 없을 거다라고 진단을 하고 나머지는 거의 다른 전문가들은 전세 대란을 예견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인을 제가 볼 땐 좀 잘못 이해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전세 대란이 일어났을 때 임대차 3법이 적용될 때 매물이 진짜 거의 한 90% 가까이 급감을 하거든요.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임차인들이 거의 패닉 상태가 돼서 막 쫓아다니면서 이제 계약을 하다 보니까 전세가가 막 뚝뚝 뛰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매물이 없어진 이유를 잘 알아야 되는데 이유를 그냥 무시하고 그때 임대차 3법이 적용되면서 매물이 90% 급감을 했다. 그러니까 2년 만기가 되면 다시 매물이 급감할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저는 그렇지 않고 이 잠긴 매물의 원인이 계약갱시 청구권이 주다. 그럼 계약갱시 청구권은 그 다음에 만기가 되면 못 쓰는 거잖아요. 이제 또 못 쓰는 거잖아요. 한 번밖에 못 쓰잖아요. 한 번밖에 못 쓰니까 이때 잠겼던 매물이 다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물 늘어날 거다. 오히려? 매물 늘어났잖아요. 그때보다. 그러니까 매물이 뭐 임대차 3법 적용되기 전보다는 줄긴 했지만 임대차 3법 적용된 이후에 급감했던 매물보다는 엄청나게 많이 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새롭게 계약갱시 청구권 쓰는 집들은 있으니까 그런 집들은 또 잠기는 거죠. 근데 썼던 그 70%의 매물들이 다시 튀어나오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임차인 수가 급감을 했어요. 임차인 수가 급감한 이유는 뭐냐면 자, 문재인 정부 때 30회에 가까운 엄청난 규제 정책을 냈습니다. 근데 그게 다 뭐냐면 매수를 줄이기 위한 정책이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다주택자들은 이제 매수 대열에 참여할 수 없게 됐어요. 다주택자들은 투자해봤자 세금으로 다 날아가기 때문에 이제 다주택자들은 저 지방에 가가지고 뭐 1억 미만 아파트나 이런 거 사지. 근데 이런 거는 시장에 대한 영향력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서울 수도권에서 규제 지역 안에서 다주택자들의 매수 행위는 거의 없었어요. 그러면 이제 무주택자가 집을 사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때부터. 그래서 2020년 말과 21년 초에 대량 거래가 일어나는데 이때 대량 거래의 주체는 누구냐? 바로 무주택자인 거예요. 그럼 무주택자가 뭐예요? 무주택자는 임차인입니다. 임차인이 집을 사서 자가로 변환을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임차인 수가 급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임차인 수가 줄었기 때문에 매물이 늘어나고 임차인 수는 줄어들고 그러니까 수요 공급이
예, 완전히 이제 반대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 지금 이 전세가가 오히려 하락 안정화되는 느낌이 있잖아요. 지금 그쵸. 오르는 네. 게 아니고 네, 오히려 네. 하락 안정화되는. 이때 또 이제 효과가 많이 나오는 게 입주 물량인 거예요. 입주 물량. 입주 물량들이 이제 지금 경기도 외곽 지역에 입주 물량들이 많잖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이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서울에서 이제 임대인들이 만기되는 해가 되면 임대료를 내리는 게 아니고 임대인들은 올려받을 거다. 올려받는데 임차인들이 옛날에는 그걸 쫓아가서 계약을 맺었어요. 올리면. 네. 그래서 올라갔어. 올리면 올려주는 대로. 네. 근데 이번부터는 그런 행위가 안 일어나요. 포기해버립니다. 포기하고 내가 이 살던 집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밀려나는 거예요. 왜냐, 여기서 올려주면 내가 이제 삶의 주거 안정권이 해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대출을 받고 이러면은 내 월급에서 받던 이자, 전세 대출 이자로 나가는 돈이 생활비를 뺏어가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생활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그러니까 과도한 임대료 인상은 이제 역풍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임차인들이 이제 하향, 급지를 하향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밀려나고 해서 갔더니 입주 물량이 많은 데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 글로 다 이사 가면 예, 충분히 지금 그 사람들이 이사하는 것들이 소화되고도 남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전세 값이 계속 오르긴 어렵다. 그렇죠. 좋겠네요. 네. 예. 지금 이제 실제로 좀 지난 상승기에 네. 집을 사신 분들이 아까 많다고 하셨잖아요. 예. 이분들은 지금 얼마나 영향을 좀 심각하게 받는다고 봐야 될까요? 지금 좀 많이 심각하게 영향을 주고 있을 겁니다. 지금 끝 무렵에 산 사람들은 이제 조금 오른 사람도 있고 네네. 거의 이제 오르지 않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특히 오르지 않은 사람 같은 경우는 지금 집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 게 굉장히 불안할 거예요. 아, 그렇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게 역설적인 게 네. 우리가 그 상승장 끝 무렵 때 주거 안정을 위해서 내 집 마련을 해야 된다. 이런 거의 뭐 모토가 맞아요. 이런 네. 게 생겼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주거 안정이냐? 저는 이때 사지 마라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주거 안정이 아니다. 내 집을 가지고 있는 게 주거 안정이 아니고 집값이 안정되거나 올라갈 때 내 집이 안정이 되는 거지 떨어지고 있으면 이거는 오히려 임대차, 월세나 전세 살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불안한 주거가 된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이 이제 현실화되고 있어요, 실제로.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하우스푸어가 되는 거네요. 하우스푸어로 지금 가고 있는 중이에요. 이게 하락할 거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심리인 거예요. 하락하는 걸 진짜 알고 겪은 사람들은 제가 하는 말에 100% 공감을 해요. 근데 대부분 하락장을 겪지 않았기 때문에 이 하락에 대한 피부로 와닿는 그 느낌이나 이런 거를 아예 모르는 거예요. 그냥 하락하면 내가 버티면 되지. 예, 아주 쉽게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이게 이제 진짜 현실로 나타나니까 그 어려움들을 이제 피부로 느끼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지금 막 그 단타라고 하죠. 지금 이제 빨리 던지는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하락을 시키는 거예요.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